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 참여 퀴즈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퀴즈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퀴즈즈에 가입을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글의 싱글 사인온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나 퀴즈 생성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소창에 quizzes.com 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만약에 컴퓨터상으로 아니면 휴대폰으로 퀴즈의 게임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엔터 코드를 눌러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인업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 계정에 있으신 경우 Continue with Google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신 계정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계정 확인이 끝나면 어떤 용도로 퀴즈지를 사용하는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한다, 요 at school 요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신다, 요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at school 눌러볼게요. 역할이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교사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왼쪽에 접속된 계정이 보이실 거고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퀴즈도 역시 다른 에듀테크 도구들처럼 유료 기능과 무료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무료 기능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번씩 선생님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유료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과제형 학습 새 도구를 활용하거나 프리미엄 퀴즈나 레슨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문제나 설명에 비디오나 오디오 클립을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나 오답에 대한 설명도 추가 가능하고 학생들을 위해 광고를 제거하거나 게임의 새로운 테마를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퀴즈지에 처음 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위 상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퀴즈즈 로고 바로 옆에 보면 돋보기 모양과 search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퀴즈를 검색한 후에 그 퀴즈를 바로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쪽에 보시면 퀴즈즈 라이브러리라고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꺽쇠를 이제 눌러 보시면 이러한 검색 결과가 퀴즈즈 라이브러리부터 나오게 하든지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하신다든지 리포트를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검색창 바로 옆에 보시면 엔터 코드라는 부분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그 퀴즈에 접속하고자 할 때 여기에다가 코드를 넣어서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메뉴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그 검색창하고 동일하게 Explorer을 눌러보시면 퀴즈즈 라이브러리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여기를 역시 누르셔도 주제별로 퀴즈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이미 다양한 한국 선생님들께서 그 퀴즈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만들어 놓은 퀴즈지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해당하는 자료가 없다 하시면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일단 보라색으로 보이는 가장 큰 Create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선택 사항들이 나와요. 퀴즈 만들기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선생님들이 만드실 수 있는 건 퀴즈와 레슨 두 가지 유형의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는 실시간 혹은 과제형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응답을 하게 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퀴즈 유형이고요. 레슨은 슬라이드와 함께 동영상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교사 주도 수업 활동과 퀴즈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보라색 버튼을 누르고 퀴즈를 선택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퀴즈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퀴즈 제목과 관련 교과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퀴즈의 제목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어떤 교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퀴즈 에디터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사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실제 퀴즈를 만들어 볼게요. Create를 눌러주세요. 퀴즈를 누르고 기다리시면 제일 처음에 제목을 넣는 칸이 나옵니다. 제가 테스트라고 적어보니 글자가 모자라다고 나옵니다. 적어도 3개 문자 이상을 적어 놓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1이라고 적고 그 다음은 관련 교과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완료가 되면 보라색을 눌러주세요.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에디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다른 퀴즈 라이브러리에 있는 질문들을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퀴즈를 서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새로운 퀴즈를 만드실 수 있는데 문제 유형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는 선택형 문항이고요. 폴은 설문조사, fill in the blank는 빈칸 채우기, 단답형 문제죠. 오픈 엔디드는 정답이 없는 학생들의 응답을 보고자 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멀티플 초이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언제든지 오른쪽 위쪽에 보면 꺽쇠 부분 보이는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자, 여기 문제에 여기에다가 보라색 가운데 부분에는 문제를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수식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문제와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여기는 오디오 내용들을 설명들을 삽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료 기능입니다. 비디오 역시 유료 기능으로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제목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이 부분은 선택형 문항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답안들을 여기 작성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워서 OX 퀴즈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수식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4개의 선택 문항이 아니라 5개로 만드시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5개까지 문제 선택지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경우, 정답이 1개 있는 경우, 아니면 2개 있는 경우 정답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 이상의 답일 경우에는 여기를 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초는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하는 반응 시간, 응답 시간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5초부터 길게는 15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픽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저장하거나 캔슬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answer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밌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실 수 있어요. 돈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설문조사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설문조사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답이 없고 학생들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입력하시고요. 역시 왼쪽에는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를 삽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답이 있다면 정답에 대한 설명,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을 여기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개 이상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여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응답 반응 시간, 그리고 토픽도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살펴볼게요. 그 다음은 빈칸 채우기 유형입니다. 역시 여기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아래쪽 부분에서는 정답의 조건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그 문구를 포함해야 된다 하면 요거 exactly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contains를 눌러주시면 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답으로 체크. 그리고 exact number는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학생들의 응답 시간, 토픽들도 여기서 설정 가능하시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는 open-ended question입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을 여기 던져주시고요. 학생들은 아랫부분에 답을 작성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점수로 표현되는 그런 질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의견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유형인 슬라이드는 슬라이드를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이 퀴즈가 레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유형이 바뀌고 나면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퀴즈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질문들을 다 작성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퀴즈의 퀄리티를 10점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적절한 퀴즈 이름을 선택했다면 2.5점이고요. 나머지 순서대로 다 채워주셔야 돼요. 상단에 보시면 퀴즈에 넣을 그림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목은 적혀 있으니까 이것을 공개할 건지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 건지, 그리고 몇 학년에 어떤 과목에 해당되는 건지, 몇 학년까지 이 문제를 풀어보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든지 아니면 나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서 여기에 이미지도 넣고 그 다음에 몇 학년이 풀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정하고 add grades라고 나오시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그 다음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미지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 넣고 4개 이상의 질문을 작성하시고 나서는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10점을 만들어서 세이브가 가능하게 되시고요.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보시면 세팅을 아까 저희가 이제 설정했던 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하시는 부분이 나오시고요. 세이브를 누르시면 퀴즈가 저장되게 됩니다. 다만 저는 아무런 문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레슨 만들기도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퀴즈의 제목과 관련 교과를 설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슬라이드에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텍스트가 아니라 미디어가 삽입된 경우 이러한 템플릿을 보여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웹페이지 링크를 바로 삽입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나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 유형을 역시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퀴즈나 레슨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퀴즈를 실행할 때 나오는 페이지고요. 오른쪽은 레슨을 실행할 때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퀴즈를 만약에 실행하신다면 그게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라이브 퀴즈를 스타트하는 거, 또 하나는 과제로 제시하는 거입니다. 라이브 퀴즈를 누르시면 클래식과 인스트럭터 베이스드, 그러니까 학생들이 게임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순위퍼나 실시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클래식 버전과 그리고 교사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모든 참가자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유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인 경우에는 팀으로 풀지 아니면 클래식 참가자가 개별로 이제 참여하도록 할지 아니면 시험 유형으로 할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슨도 거의 동일하고요. 과제로 제시해서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링크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실 수 있어요. 과제의 기간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버전에서는 한 2주 정도 과제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퀴즈마다 고급 설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슬라이드에 하나 정리해 보았는데요. 고급 설정 내용에서는 반응형 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떤 응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문제를 달리 제시하게 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Adapted Question Bank Mode 요런 거 사용하시면 유료 기능이긴 한데 다른 친구가 하는 응답을 베끼거나
그냥 기계적으로 누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세트의 질문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참여자 시도 횟수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무제한부터 5회까지요. 그리고 이름 공장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두었는데 학생들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 같은 거 퀴즈스에서 만든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 정답을 표시할지 아니면 후에 표시할지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활동 설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그 문제의 유형을 다양하게 보너스 포인트와 일회성 능력치를 부과할지 말지 득점 순위를 표시할지 말지 문제를 섞어줄지 아니면 선택지를 섞어줄지 틀렸지만 다음에 다시 풀 수 있는 부활의 기회를 줄 건지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음악을 켤지 말지 그리고 문제마다 응답하고 나면 밈을 표시할지 말지 이러한 기능들도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퀴즈를 참여시키려면 사실은 3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학생들한테 quizzes.com/join을 누르거나 joinmyquiz.com을 누르은 후에 코드를 입력하고 조인하도록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퀴즈의 링크를 그대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기기에서 퀴즈스 앱을 다운받아서 그리고 여기 표시된 여기 코드를 넣는 부분에 코드를 넣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편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퀴즈를 수업 시간에 재밌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